예, 안녕하세요. 김우현입니다. 어린이집에 상담을 나가서 실제로 상담을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을 어떤 아동이나 부모님이 특정되지 않게 그러나 누구나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. 좀 최근에 제가 조금 기분이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열심히 올렸더니 구독도 해주시고 또 조회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거는 끝까지 들어야지만 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은 뭐에 쓰는 손가락입니까? 저 구독 누르실 때 쓰는 손가락이에요. 꼭 눌러주세요. 좋으면 좋았다고도 눌러주세요. 이 손가락은 그럴 때 쓰는 거니까요. 그래야 저도 좀 흥이 나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죠. 네. 자, 요번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이제 자폐의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았던 아동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호소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신체 만지기라고 하는 호소점,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의 상담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,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있었던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어린이집 교사, 지금 현재 선생님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, 특히 3세에서 한 7세 정도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, 실제로 이것은 제가 다 현장에서 사례로 해결을 했던 것들이기도 합니다. 물론 이 제가 쓰는 방법은 저는 이제 행동과학에 기반한 그 심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. 이제 나중에 조금씩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행동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일단 요거부터 하고. 요 사례는 5살 그 남자 아이였고요. 실제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았던 아동입니다. 언어 지원도 물론 있었어요. 언어 지원도 있었고요. 이제 그 앞서서 좀 말씀드린 이제 신체 만지기라고 하는 뭐 혹은 신체 접촉 뭐 이런 표현을 좀 써봤는데 이제 좀 이런 두 가지가 좀 심했어요.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이제 가슴을 만지는 행동이 좀 굉장히 좀 심했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그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또 남자 아이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뭐 머리카락까지 만지는 건 또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쑥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가슴을 만진다든가 이럴 때 선생님들이 많이 당황하시기도 하고 또 여하튼 머리도 계속 만지거나 이렇게 당기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사실 좀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동 행동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막 반복될 때 좀 힘들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님은 아무래도 이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받은 이후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좀 불안한 상태에 계시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, 어린이집 가서 잘 지낼 수 있을지, 또 막 그런 게 이제 뭔가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어머니는 뭐가 있겠어요? 불안감이 있으신 상태예요.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상담을 저는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하고도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부모님하고도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상황이 좀 보인 거죠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?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보통 이런 게 이제 3번 정도 들어가거든요. 3번, 뭐 3주 들어갈 때도 있고, 약간 뭐 텀이 생기면은 뭐 한 달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, 그렇게 하고 났더니,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. 이렇게 말씀 주셨고,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 만지는 행동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 물론 그렇게 그 가슴에다 손 놓고 이런 것도 다 일단은 소거가 됐어요. 그리고
너무 또 좋았던 거는 전에는 10점 만점이 얼마예요? 그러면 10점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. 스트레스 받아요.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이를 이제 본인이 또 어떻게 잘 다루면 좋을지 어려움에서 그런 어려움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는 거거든요. 예, 양육 스트레스죠, 보통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스트레스 점수도 되게 높으셨는데 한 3점 정도로 이전에 비해서는 스트레스 덜 받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좀 잘 끝났던 마무리가 됐던 이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?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부모님 상담도 하고 선생님 상담도 양쪽으로 다 진행을 했던 거죠. 양쪽으로 다 진행을 했고, 이제 중요하게 더 상담을 진행했던 것은 이제 선생님을 조금 더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, 이제 내적 보상과 이제 외적 보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 좀 두 가지를 조금 병행을 하는,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좀 테크닉들이 들어가기는 하는데, 좀 일단 좀 중요하게 썼던 것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, 이제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그 얘기 잠깐 접어놓고, 예,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. 안 그러면 보니까 중간쯤 듣다가 또 안 들으시더라고요.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. 부모님 상담은 또 어떻게 했느냐? 그럼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케이스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? 부모님 상태가 어때요? 마음이 네,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불안하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제 처음 진단을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. 하나는 그 스펙트럼, 자폐 스펙트럼의 진단을 받았을 때, 내가 그걸 잘 모르는 거야.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. 그럼 정보가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? 내가 잘 모르니까 되게 불안하죠. 불안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정보를 드려야 돼요. 책을 권해드릴 수도 있고, 뭐 지금 같은 시절은 뭐 유튜브도 얼마나 많아요, 영상들이. 좋은 영상을 좀 권해드릴 수도 있고, 그렇게 해서 하나는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,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과학적인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. 그래서 그런 걸 좀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다. 또 하나는 그냥 정말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너무 불안하잖아요. 걱정되잖아요. 잘 지낼 수 있을지, 잘 클 수 있을지, 앞으로 커서는 어떻게 될지,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본질적으로 바깥이 변한 거예요?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? 그렇죠? 그 문제는 뭐예요?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.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좀 진정시켜 드릴 필요가 있는데, 일단은 제 생각에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는 부모님들 마음이 보통 되게 급해져요. 다급해지고 막 뭔가 빨리 무언가를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, 이런 그 다급한 마음이 생기고, 물론 그렇죠. 저래도 우리 아이가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막 그렇겠어요. 그렇지만 일단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어요? 네, 천천히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. 천천히.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천천히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, 마음을 천천히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.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이제 그거에서는 또 역시 이런 상담의 기법들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. 기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겠죠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에 대한 건데, 내적 보상이 혹시 뭔지 아시는? 혹시 외적 보상은 뭘까요? 내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외적 보상부터, 외적 보상이 조금 더 알기 쉬우니까. 이제 외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과자나 젤리나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를 주는 거,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외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제 내적 보상이다 그러면 뭔가 칭찬을 해주거나 뭔가 격려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이제 이런 어떤 동기, 이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,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머리를 만지지 않거나 뭐 이렇게 가슴에
손을 넣으려고 뭐 하다가도 이렇게 좀 멈춘다든가 혹은 그거를 하지 않을 때는 칭찬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좀 이렇게 그 규칙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기는 한데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해주고 아이가 그 행동을 더 지속할 수 있게끔,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있게끔 격려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약속을 지키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외적인 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다.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제가 조금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 내용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인 거나 이론적인 배경이나 실제로 그때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했는지 조금 말씀드릴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이게 10분 안에 다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엔 또 다른 사례로 혹은 또 이런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영상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